7월 4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코스피는 2800선 마감했고요. 1.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개인이 1조 4천억 정도 팔았고요. 외국인이 3천억 정도 매수, 기관이 1조 1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4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54억 매수, 외국인은 2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215억 정도 매도. 그래서 외국인은 뭐 계속 사고 있고 코스피를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 많이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18,000선 마감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5,500선 마감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80원 마감했고요. 엔화 환율은 856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는 83불로 조금 상승했고요. 휘발유는 1691원 마감했고 국제금은 2369원 9달러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3.42% 크게 상승했습니다. 원래 장 초에는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찌라시가 돌아서 삼성전자가 시작부터 강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 내면서 삼성전자가 거의 보합까지도 내려갔다가 장 막판에 이제 내일 실적 발표 기대감에 또 크게 올라서 3.4%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과 같이 하는 삼성 벤더들 강력한 모습 나왔고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수급이 돌아서 큰 상승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하락했고 하이닉스와 관련된 한미 반도체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 보시면 삼성전자와 반도체 위주의 장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또 HLB랑 HLB 제약 그리고 보로노이 제약바이오들 강력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최근 밸류업 관련주들 은행 위주로 올랐었는데 오늘은 보험과 증권주들 강력한 상승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생명 5.7% 상승, 삼성생명 3% 상승, 그리고 증권 관련주들도 미래에셋증권 5%, LS증권, 키움증권 5%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삼성증권 뭐 금융지주들이랑 증권주들 거의 전부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주들도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다로 보시면 되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인 오로스 테크놀로지 20% 상승 마감했고요. 또 레이저 식각 업체인 이오테크닉스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HBM 테스트 장비 검사 장비 업체인 DI랑 YC 10%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또 검사 장비들이 많이 올랐네요. 고영도 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다음 원팩은 5% 상승. 그래서 거의 장비주들 상승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 보시면 음, HLB 관련된 HLB랑 HLB 제약 또 큰 상승 나왔고요. 또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들 상승 나왔고 또 밸류업주들 이렇게 세 섹터 업종들이 큰 상승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주도주가 바이오랑 반도체 장비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면 또 계속 상승 나올 것 같고요. 또 그와 관련된 장비 업체주들도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나올 것 같은 분위기고 또 밸류업 관련된 정책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내놓을 것 같고 그리고 세금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또 밸류업 관련돼서 배당 잘 실시하는지, 뭐 주주환원 잘하는지,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또 올라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면 어제 미국 증시 테슬라가 또 올랐습니다. 어제 10% 올랐다가 이틀 전에 10% 올랐다가 또 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중요한 전환점 돌았다는 기사인데요. 내년 400달러 간다라는 기사인데 웨드부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300달러로 올리고요.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습니다. 어제 2분기 인도량이 잘 나왔죠. 그래서 하반기와 내년에 강세 시나리오로 이제 전환점이 도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생산량이 41만 대가 나오면서 좀 예측치가 42만 대 정도 팔리지 않았을까로 나오면서 좀 낮아졌었는데 실제 인도량이 44만 대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좀 좋은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영업이익률과 앞으로 이제 새로운 매출원이 생겼다라는 의견으로 10% 이상 상승한 이유는 그거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뭐 130% 더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부족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작년 기준에 에너지가 전체에서 뭐 6%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상 작년까지 보면 자동차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93.8%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그 ESS 배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15% 정도 매출에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자동차는 얼마 되지 않는데 에너지 ESS가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수준으로 매우 큰 높은 마진을 남기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공매도 친 사람들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게시물도 올리면서 일론 머스크가 좀 더 강력하게 주가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테슬라를 공매도했던 헤지 펀드를 아예 그 파산시킨 이력도 있죠. 일론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허풍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앞으로 계속 상승 이어갈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끝없이 추락하는 비트코인 6만 달러 선이 붕괴됐다. 이제 7월부터 마운트 곡스 상한 물량이 최소 12조 원이 매도 물량 나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의 대규모 언락이 촉발한 하락인데요. 이제 알트코인 이제 물량도 나오고 마운트 곡스 물량도 나오고 이제 독일 정부가 뭐 3,600개 정도 비트코인 매도하려고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 물살을 맞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보시면 7월 1일에 한 8,900만 원 정도였으면 현재 8,200만 원 정도까지 거의 10%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이 나왔다. 하지만 비트코인 앞으로 또 테슬라처럼 상승할 만한 또 호재들이 많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남아 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 9월에 많이 높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수혜도 예측돼 있고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시 비트코인 친화 정책 펼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만한 여력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하락이 현재 나왔다는 점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3 테스트 통과
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히 퀄 테스트 진행 중이다. 라고 하면서 장초에 3% 정도 상승했었는데 고압까지 또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 실적이 이제 내일 나올 건데 좋을 거 안다. 그래서 이제 HBM3 퀄 테스트 통과 언제 하냐라는 여부에 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나올 실적이 DS 부문이 4조 원 이상 영업이익 내며 전체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DS 부문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서프라이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또 상승이 나올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음, 내일 그동안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전에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실적 발표 때는 그전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어, 실적 발표 전에 엄청 큰 상승은 없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봤듯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 하이닉스는 빠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크게 오르면 하이닉스도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이닉스를 좀 좋아했던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오를 때 팔고 하이닉스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하방이 튼튼하고 앞으로의 낸드와 디램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 상승 훨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증권가에서도 엄청 삼성전자 파와 하이닉스 파가 나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건 삼성전자가 HBM에는 좀 현재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또 그런 게 부각되면 다시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뭐 HBM 말고는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HBM 다음에 이제 D램, 랜드, 뭐 CXL, 뭐 차세대, 뭐 HBM 다음 뭐 HBM4 이런 거는 삼성전자가 또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HBM4 개발을 위해 개발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7월 1일부터 HBM 개발팀을 신설했고 HBM4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내부적으로 뭐 개발팀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 개발팀을 신설하면서 인력도 채용하고 막 강력하게 좀 기술 개발을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경쟁력 강화가 갑자기 시급해졌다고 판단을 해서 전담 조직을 뭐 이제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HBM4를 또 빨리 성공시키면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빅테크 꼭지 신호인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 이어서 아마존의 베이조스도 주식을 매각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최근 미국 증시 역사적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창업자들이 뭐 주식을 이제 고점에서 매도한다는 소식에 고점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본인들 돈을 현금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역발상을 한다기보다는 잘 봐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고점에서도 오히려 그 대주주 매수와 부회장님이 계속해서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펼치면서 상승 이어갔듯이 미국도 주주 환원이랑 이런 거 잘 하는데 많이 올랐을 때 지금 매각을 나선다는 건 어, 이 빅테크의 창업자들 젠슨함과 베이조스도 약간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뭐 계속 강력한 증시 분위기는 확실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을 잘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베이조스도 주식 매각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된다면 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공약대로 관세 10% 전 세계에 부과하면 연준이 금리 5번 올려야 된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말대로 이렇게 관세 10% 부과하면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상승 전망이 되고요. 연준이 이를 잡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1.3%포인트 올려야 할 것이랍니다. 기준금리 한 번 올릴 때 0.25%인데 이거 정말 5번 정도 더 올린다 그러면 증시가 엄청난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대로 10% 관세 추가로 부과한다면 미국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상승하고 연준의 이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1.3% 올려야 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 얘기했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0% 관세 추가로 부과하면은 어, 좀 영향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관세 인상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관세 수입은 다른 내국세 감세에 사용하며 이후 글로벌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초기처럼 최고로 높아진다고 전제했습니다. 과거의 트럼프 행정부 초기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사면 가성비다. 엔터주 하반기 반등하나. 엔터주가 올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요 아티스트 복귀하면서 뚜렷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엔터주가. 그래서 아무래도 어, 엔터주가 하락해서 좀 부진한 이유는 실적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올림픽 시즌도 있고 또 총선도 있었고 어, 또 그 1분기는 또 비수기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브 뭐 미니진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엔터주들이. 그래서 엔터주들이 이제 엔터 그 아티스트들 복귀하면은 하반기 실적 개선되면은 생각보다 상승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정말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뭐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졌던 뭐 JIP 역시도 뭐 하반기 이익이 상반기 대비 2배가량 뭐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4사 모두 뭐 하반기 실적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하반기 볼만하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뉴욕 증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Bad is good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빨라졌다는 데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매우 유력해진 가운데 70% 정도 됐죠. 테슬라도 6%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에 이어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2분기 인도량 효과와 앞으로 남은 호재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또한 목표 주가 300달러 상향하는 리포트까지 나오며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아까 봤듯이 ESS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엄청난 영업이익률 보여주는 사업으로 원래 전체 매출의 6%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던 사업이었는데 빠르게 설치량이 증가하면서
이번 분기에는 15% 정도까지 점유율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이 ESS 계속 늘어난다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로만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SD까지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 다시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표들 잘 체크하면서 시장 팔로우업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